자, 모의고사 5회입니다. 서윤은 시계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기업이라 해놨습니다. 기준관리 이해 해놨습니다. 1번 계정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자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241번 바로 누르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셨어요. 회사 설정 계정과목에 뭘 등록한다고요? 기타 무형산을 등록하고 대체적용 등록하시오. 자, 기타 무형 자산으로 등록한다 했으니까 기타 무형 자산 입력하시면 돼요. 자, 구분은 3번 일반으로 할 거여서 3번 일반으로 쳐다시면 되고요. 대체적이요. 1번에 대체적이 1번에 뭐 쓴다고요? 회원권 취득했다.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회원권을 취득했다.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회원권 사업은 뭐라다? 기타 무형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정 과목이라 생각하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36번 코드 번호입니다. 자, 코드에서 136 들어가면 바로 136번 들어가겠죠. 선납세금 계정 과목입니다. 한 칸 내려서 확인해 볼게요. 선납세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고칠 때 어떻게 고친다고요? 계정 과목 가셔서 만다 컨트롤 F1번. 이게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 뭐라고요? 컨트롤 F2번입니다. 자, 선납세금을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세로 수정하시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입력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2에서 10 빠져나올게요. 자,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기 있죠, 그죠? 업무용 등록하는 거 모르겠으면 찾아보시라고 했죠. F10번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해놨습니다. 서윤은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업무용 승용차 67부 1, 2, 3, 4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입력 누락했다. 자, 67부에 이건가요? 1, 2, 3, 4 예죠, 그죠? 보험기간 입력을 누락했대요. 보험기간 누락했으니까 해주라는 얘기죠. 자, 날짜가 2021년 0809 2022년 0808까지. 자, 이렇게 입력하라 했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보험기간만 추가로 등록하면 끝나는 문제. 자, 세 번째 있는 문제가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수는 아닌데 이 문제가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내용 보시면 2020년 기말결산 시 본사 건물에 의해서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격리 직원의 실수로 회계 처리가 누락되어서 발견하여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획을 반영하게 됐다. 차별의 감가상각비, 대별의 감가상각 누계 이 분계를 하라 그랬는데요. 이거를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 모두 수정하셔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손익계산서에 뭐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200만 원만큼 누락됐다 빼먹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감가상각비 분계를 하시면 돼요. 감가상각비를 해보면 감가상각비 650만 원 했죠. 근데 200만 원 누락됐으니까 감가상각비 얼마라고요? 850만 원 얘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850만 원 수정하거나 뭐가 바뀌냐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바뀌어요. 입력해 볼게요. 엔터 딱 치면 당기순이익이 4,317만 원 변경됩니까? 원래는 이 금액을 4,317만 원을 우리가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메모를 해야 되느냐 하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바뀌면요. 손익계산 당기순이익이 어디로만 하면 전기분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로 넘어가요. 이 전기분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 지금은 당기순이익이 똑같이 나와 있죠. 이 금액이 만약에 4,517만 원이었으면 이걸 4,317만 원 변경하셔야 돼요. 변경을 만약에 바꿔줘야 됐다면 변경하시고 나면 뭐가 바뀌냐 하면 미처분 이익잉여 바뀌거든요. 미처분 이익잉여 얼마냐 하면 5,567만 원이죠. 5,567만 원이 나오는데 요거는 AT에서는 거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전산회계 문제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빠져나와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금액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갔을 때 2월 이익잉여금하고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이 다르죠? 요 금액이 얼마 돼야 된다고요? 5,567만 원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치고 나면 당연히 차익이 뜹니다. 왜 차익이 뜨는다? 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뭐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거. 그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는 내겠죠? 이해가십니까? 건물에 대한 차감 계시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3,800만 원 되는데 원래 여기 200만 원 누락된 거죠. 얼마 된다? 4천만 원. 40 뿔뿔해서 엔터 쳐보면 이 차익이 없어져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지 정답입니다. 이 중에 하나 틀리시면 그냥 점수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 문제는 맞출 수 거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전산회계 시험을 응시하실 분들은 제가 파일을 드릴 테니까 들은 파일을 보시고 기초정보 관리는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부재 설명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 보시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지금 채점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채점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가. 자, 거래자료 입력, 일반적표 입력하는 겁니다. 영업팀 직원이 부산으로 출장 가면서 우등 고속버스를 이용했다. 고속버스 운임은 롯데카드 결제했다 했습니다. 날짜가 며칠? 10월 5일자인가요? 10월 05일자. 자, 차별에 뭘로 처리합니까?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겠죠? 812번 여비 교통비로 처리합니다. 금액 얼마만큼요? 35,200원. 대변에 뭐 좋습니까? 오케이, 미지급금 처리하시고요. 어디 카드? 롯데카드라 했습니다. 35,200원. 혹시나 거래처 빼먹으시면 잘못 적든지 빼먹었으면 마이너스 1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계정 과목이 틀리든지 코드 틀리든지 이렇게 금액이 틀리든지 하는 거는 점수가 문제점 없습니다. 전체 다 날아가는 거예요. 3점 다 날리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월 7일자입니다. 10월 7일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한국빌딩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차 보증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매 뭐라고요? 당좌 예금이 되겠죠. 당좌 예금은 누구 은행을 했습니까? 경기은행입니다. 얼마만큼요? 5천만 원 보냈습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5천만 원. 차배 뭘 합니까?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겠죠. 맞나요? 그럼 누구라고요? 한국빌딩입니다. 한국빌딩으로 들어가서요. 금액은 5천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정답이 됩니다. 거래처 한 개마다 1점씩입니다. 거래처 한 개 1점, 1점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자,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10월 10일자인가요? 10월 10일. 유상증자해 놨습니다. 자, 만주고요. 액면 금액 5천원짜리입니다. 금액이 보통 이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증자 등기 비용,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를 강남구청에 납부했다 했습니다. 자, 일단 증자했을 때 금액 자체가 얼마나 하면 5천만 원이죠. 맞나요? 그러면 대별에 뭐가 증가한다고요?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대별에 증가하는 자본금은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발행 주식수 곱하기 뭐라고요? 액면 단가라고 그랬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단가만큼 뭐가 증가한다? 자본금이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발행 주식 몇 주라고요? 만주. 액면 얼마짜리? 5천원짜리. 그럼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무조건 5천만 원 증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차별에 뭐 한다고요?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가서 차별에 보통예금 해서 누구 은행? 서울은행. 서울은행 하셔서 그럼 얼마라고요? 5천만 원 하는데 여기 주의하실 점 뭐냐 하면 만약에 시험 문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올 경우 있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쳐버리면요. 얘는 10월 10일 날 첫 번째 거래가 차변금액과 대변금이 똑같으니까 넘어가 버려요. 해볼게요.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증자할 때 등기 비용을 강남구청에 우리가 납부했는 거에 보통예금 납부했죠. 대별의 보통예금 역시 서울은행 해서 얼마큼 납부했습니까? 24만 원 납부했어요. 이거는 10월 10일자에 두 번째 거래 인식합니다. 그럼 차별의 이 돈을 뭘로 처리하느냐?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주식을 발행해주고 돈을 더 받으면 뭐겠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했고요.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적게 받으면 뭐겠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했어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차별 계정과는 뭘로 처리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넘어갔나요? 여기 있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이 무슨 말이냐면 24만원 할인 발행 차금을 써야 되는데요. 분계에서 일단 생각해 보면 개념이 이겁니다. 저희가 단기 매매증권 같은 거 팔고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고 100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어요. 근데 수수료를 10만 원 줬다면 처분 이익을 얼마씩 한다? 90만 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고 50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발생했어요. 근데 처분할 때 수수료가 1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처분 손실 얼마? 60만 원.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만 원 생겼다.
하면 이 주식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요걸 빼고 76만 원만큼만 뭐로 처리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는데 결국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에서 결국은 돈을 더 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게 정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게 자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시오라고 나온다면 얘를 번호를 1번으로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능 모음에 보시면 뭐냐면 자, 번호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번호 수정. 번호 수정 키에 들어가셔서 얘도 1번으로 봐주세요. 얘도 1번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번호 수정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몰려서 나와요. 아니면 분계를 하실 때 차차 대대로 입력하시면 대대 차차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하나의 전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한 번씩 하나의 전표 입력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셔야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표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월 10일자였고요. 다음 날짜 10월 12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2일자. 어음에 의한 자금 관리입니다. 10월 12일자 어음용지 신매를 경기은행에서 수령하였다. 어음번호는 나바부터 시작해서 나바 20까지다 해놨습니다. 10월 15일 동진 상해 외상매금 2,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약속금 발행 지급하고 자력은 보통령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수령한 약속금 용지를 입력하시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장관리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을 현황에 반영하시오.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주는 무게죠. 어음을 발행할 때는 뭐 한다? 어음 등록부터 선행하라 그랬죠. 그래서 10월 12일 날 하는 거는 분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그거 분계하는 건 언제 입력한다고요? 10월 며칠 날? 15일, 15일. 맞죠? 그래서 어음 등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음 등록. 어음 등록, 어음 수령 일자는 2021년 며칠자? 10월 12일자. 어음은 무슨 어음이에요? 그냥 어음 맞습니다. 우리가 어음하고 뭐 났어요? 전자음 나섰죠. 얘는 전자 아니니까 그냥 어음 가시면 됩니다. 나봐 이렇게 나있으니까. 금융기관 F2번 누르셔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경기은행 됐습니다. 경기은행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음 시작 번호는 뭐예요? 나봐 몇 번? 82511211 맞습니까? 총 몇 장이에요? 10장입니까? 열매 등록 F3번 했죠. 등록하면 10개 어음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더 등록하기 전에 물어요. 10개 어음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다 등록했잖아요. 그죠? 아니요 하시면 돼요. 자, 회계처리 해보겠습니다. 분계는 될 수 있으면 손으로 직접 수기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차별에 뭐가 빠졌다고요? 외상매입금 누구 거래요? 동진상해의 외상매입금 얼마? 2,500만 원 중에서 대변에 1,000만 원은 약속은 말해준 거죠. 11210 동진상해입니다. 대변에 지급엄 1,000만 원. 나머지는 대변 뭐예요? 보통예금이었습니다. 누구 은행? 서울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얼마? 1,500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된 거죠. 되시겠습니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음 관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어음 관리 들어가는 문제는 항상 보시면 4점짜리 문제예요. 문제가 4점입니다. 자, 적요령 가셔서요. 어음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음 발행 시 뭐부터 했다고요? 어음 등록을 선행했죠. 맞습니까? 선행하고 난 뒤에 어음 자리에 가서 역시 F3번 들어가서 우리가 어음 관리 들어갑니다. F3번 어음 관리. 바로 발행이라 뜨고요. 어음 번호 입력하라 해놨죠. 우리가 입력하는 거 아니죠. 그죠? F2번 누릅니다. F2번 누르면 쫙 떠요. 만나봅시다. 어음이 나바 825111번 맞습니까? 요 맞네요. 그죠? 어음 번호 확인하시고 확인 엔터. 그리고 엔터 치시면 자, 발행 일자가 2021년 10월 15일 맞냐 물어요. 맞죠? 엔터. 만기 일자는 언제라 했습니까? 2022년 0114 1월 14일 되죠. 경기에는 장전됐고요. 엔터 치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끝. 다 한 거죠. 되시겠습니까? 자, 어음 관리하는 거 틀리시면 정말 이건 아까운 내용입니다. 틀리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날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30일. 자, 법인기념물 주민세를 보통령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습니다. 자,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연습하면서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뭔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뭘로 처리합니까?
법인균등 주민세. 오케이.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 세금과 원가의 계정 과목이 상당히 많았죠. 맞습니까? 앞에서 보시면, 왜, 기타 거래하고 일반 지표 입력하고 쭉 정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세금 공과가 몇 번 쭉 나섰죠. 헷갈리시면 한 번씩 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817,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별에, 자, 뭐로 간다고요? 세금과 공과로 해결치를 하셔야 돼요. 세금 공과. 처리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나오나요? F2번 눌러볼까요? 대사세 분담금 여기서 안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내용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얼마입니까, 금액은? 55,000원이에요. 55,000원. 대변을 보셨습니까? 보통예금 누구은행?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55,000원만큼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에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급여명세서 나왔습니다. 10월 31일자 관리부 이상민 및 영업부 박상준 사원의 급여를 보통예금 서울은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단 당사는 급여를 포함한 모든 수당을 급여 계정으로 해결 처리한다 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몇이요? 차별에. 자, 그러면 뭐로 쓴다고요? 급여라는 비용을 처리하겠죠. 자, 차별의 급여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700만 원 나왔습니다. 700만 원. 급여 지급할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은 항상 급여 지급할 때 다 줘요, 안 줘요? 다 안 줘요. 원천징수할까 미리 원천징수하고 주죠. 그래서 차인 지급액은 뭘로 지급했다고요?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누구은행? 서울은행에 보통예금 계좌에 지급했으니까 서울은행에서 나가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6686불 668만 6천 원 돼 있습니까? 이거면 될 거고요. 대별의 나머지 금액은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공제했는 거죠. 이렇게 공제했는 것만 한다고요?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스페이스바 쓰겠습니다. 예수금에서 예수금 얼마 된다고요? 31만 4천 원만큼이 예수금이 되겠죠. 아시겠죠? 우리가 주의하실 거 뭐 할 때 급여 지급시 원천 징수한 거 맞나요? 이건 뭘로 칠했다고요? 예수금 칠했고 자 수익 발생 시 뭐 이자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자 수익 수취시라고 해야 되나? 수취시 원천 징수한 건 뭐라고 칠합니까? 이 뭐로 칠한다고요? 이거는 먼저 납부한 세금, 선납세금으로 처리했다는 게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비용에서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 처리했고 수익에서 원천징수한 거는 선납세금으로 해결 처리했습니다. 자, 일반 점표 끝내겠습니다. 2에서 C. 자, 부가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액에서 발행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표 들어가셨어요. 날짜는 10월 17일자. 자, 상품 시계를 공급하고 전자세금 기한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동거래 관련해서 2021년 9월 17일 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잔액에 대해서 외상을 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고요. 전자세금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유형이 뭐예요? 매출했는 거죠. 매출하고 세금 기한서이 뭐라고요? 매출과세 11벌입니다. 자, 복수거래키 아니고요. 공급가액은 3,950만 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거래처 누구한테 파는 겁니까? EO라는 회사 팔았어요. EO 들어가면 되고요. 전자요금 비우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이 문제 나왔습니다. 틀리시면 당연히 바보 되는 거죠, 그죠? 자, 엔터 치시면 되고요. 분계는 뭐 해야 돼요? 호락 가셔야 돼요. 왜 호락 가야 되면 팔았는 거 상품 팔았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뭐 있다? 계약금이 있대요. 계약금 확인해 볼게요.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며칠자에 0917 9월 아이고 뭐 내용도 많다. 25 찾으면 되겠네. 25. 25에 대한 계약금이 얼마 있습니까? 2천만 원만큼 선수금 받아놓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하셨죠? 그럼 선수금이 있으니까 선수금 확인하고요. 그럼 파랑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차별에 계약금 받은 걸로 처리했다고요? 선수금 얼마 있었다고요? 2천만 원 있었고요. 나머지는 차별 뭐 했다? 외상으로 했어요. 그럼 한다? 외상 매출금 얼마 적어야 돼요? 2,345만 원 되겠죠? 23450불 엔터.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간다 그랬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전자세금 계산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셔서 날짜는 10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한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세경에서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개인 사업자는 얼마? 직접 연도의 매출 가격이 얼마? 3억 이상일 때. 3억 이상일 때 전자세액이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에다가 보내줍니다.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 전자발행 가셔서 확인 누르셔서 자, 요거 발행해 주면 되겠죠. 발행이 되었습니다. 뜨죠, 그죠? 요거는 언제까지 발행해 준다고요? 10월 17일 날 있었던 거래 같으면 언제까지? 11월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발행해 주셔야 되고요. 아카데미 세빙기한서 가셔서요. 로그인 하셔서 이건 누구한테 보내는 거라고요?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 국세청에 전송하면 언제까지 보내준다? 다음 날까지. 일까지. 정확한 금액을 만약에 적어주라면 여기다가 금액을 뭐 얼마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뭐 내용이 상세하게 없는 거니까 그냥 발행하시면 됩니다. 예? 발행하시고 창을 닫고 다시 빠져나와서 2에서 10 매매주 가서 보면 처음에 띄워놓으면 우리가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떠요. 2에서 10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전자 발행이라 떠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날짜 10월 21일자입니다. 10월 21일 매일거래 전자승이어서 재고관리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자산 내역, 소프트웨어, 재고관리 프로그램, 정액법, 내용수 5년. 자, 메인 매출을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상기자산을 등록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매입을 했으니까 매입연금부터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자, 유형은 뭐갑니까? 매입의 거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이 있으니까 매입의 과세 51번 가야겠죠. 공급가액 얼마 됐습니까? 3억 뿔뿔 3,500만 원이에요. 자, 주의하실 거. 아직 AT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온 거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재관리 프로그램이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을 때도 이게 면세도 있고 과세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는 보통 면세냐? 운용체계 있죠. 컴퓨터가 있으면 운용체계 지금 우리가 뭐 쓰죠? 윈도우 그거 쓰고 있죠, 그죠? 이거 돈을 사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면세예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거. 그것들은 보통 면세에서 가시면 되고 과세 거는 그 외의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과세입니다. 혹시나 헷갈릴 필요 없이 뭐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냐 계산서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처 누굽니까? 에이스 소프트죠. 에이스 소프트. 전자 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1번 전자 하시면 되고요. 붕괴는 뭐합니까? 외상미수로 외상하시면 안 되죠. 뭐 한다고요? 혼합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차별에 상품이 아니라 얘는 뭘 산 거라고요? 소프트웨어.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 항상 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했고요. 대배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차별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뭘 간다고요? 미지급금과 미지급금. 38500불 3,850만 원.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된다? 전체 메뉴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상기자산을 등록하셔야 했으니까. 그럼 고정자산 등록하셔서요. F2번 누르셔서 계정과목 뭐라고요? 소프트웨어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산의 코드 번호 몇 번? 둘둘둘로 알 거가 되었습니다. 자산명은 뭐라고요?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취득 일자는 오늘 며칠자? 2021년 10월 죄송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규 취득했는 거죠. 신규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3,500이에요. 3,500. 이걸 자꾸 부가세 포함하는 금액을 적으신 분이 있던데 3,500이고요. 다음에 정액법 되어 있죠. 자, 내용수 몇 년? 5년에서 5년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른 내용 없잖아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단기의 상각비가 얼마인지까지 나옵니다. 산수를 다 해줍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거 처음 봐요 하시면 안 됩니다. 해봤어요. 자, 빠져나올게요. 10월 21일자였습니다. 다음 날짜. 자료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회사의 9월분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이다. 전자세액이어서 발급분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해놨습니다. 전자세금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 거래 입력은 생략한다. 이거 참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날짜는 며칠이냐? 10월 며칠 날? 22일입니다. 10월 22일. 유형은 세금계산서가 맞다고 그랬고요.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자, 들고 있는 연필 들고 줄 하나 끕시다. 납기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 거래 입력을 생략한다. 쭉 꺼버리세요. 꺼버리세요. 가면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돈 지금 나간 거 아닙니다. 자, 매입 매출에 입력하고 전자세금 거래는 전자 입력을 할 거. 자, 유형은 51번 매입 과세입니다. 공급가액 얼마 됐어요? 15만 2,500원 됐습니까? 15만 2,500원. 거래처 누구예요? 오케이. 한국도시가스 됐고요. 전자세금이라서 말했으니까 1번 하시면 되고요. 분기는 뭐하면 돼요? 3번 혼합이에요. 항상 매입 매출표에서는 분기하실 때만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로 처리할까요?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수도광 815번 수도광열비 처리하시면 되고요. 대배는 뭐로 처리해야 돼요? 오케이, 미지급금. 167 750 엔터. 거의 매입 매출 틀리는 경우는 이 차별의 계정 과목을 수정 안 하든지 대배 미지급금 말고 외상매금 처리하시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제일 많이 틀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틀리시면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날짜 10월 23일자 넘어갑니다. 자, 매입 거래인데 뭐 됐습니까? 전자계산서 보이십니까? 세금 계산서예요. 그냥 계산서입니다. 유형은 뭐갑니까? 53번 매입 면세. 끝나요? 무조건 입력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매입 면세. 공급가액 얼마? 10만원. 분기할 것 없이 뒤에 책 넘길 필요 없이 다 적을 수 있어요. 거래처 누구? 성도화원 하시고 전자란 말이 있으니까 1번 전자. 됐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매출 거래처 직원이 결혼식에 보낼 화환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거래대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지겠습니다. 매입 매출을 입력해라. 자, 분기를 뭐 한다고요? 혼합. 3번 혼합이죠. 차별에는 상품 사왔어요? 아니죠. 뭐 한 겁니까 이거? 접대한 겁니다. 접대비. 거래처에 돈 쓴 거니까. 접대비. 대별에는 보통예금 금액을 10만원에서 뭐 기용한다? 탭키 이용하셔서 누구네 서울은행이다. 이렇게 수정까지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서울은행 안 옮겼어요? 안 고쳤어요? 감점 몇 점? 1점 감점. 되시겠습니까? 자, ESC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 날짜 10월 27일자 공부합니다. 매입 거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보이고요. 상품 보관용 창고 신축을 위한 취득한 토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은 자가계약서 수수료 지급했다 했습니다. 자, 이거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창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비용 자가계약서 지급했대요. 그럼 이 내용 자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매입 불공이에요. 얘가 54번 매입 불공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남은 건 땅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0번 해서 엔터 치시면 되고요. 공급가액 얼마 됐습니까? 3뿔뿔 300만원 됐습니다. 거래처 누구예요? 한일 용역대에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있으니까 1번 전자 하시면 되고요. 대금 뭘로 쳐야 됩니까? 뭘로? 자가계약서는 뭐하고 똑같다? 현금과 똑같아요. 자, 1번 현금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시죠. 여기서 애드 치지 마시라고. 뭘로 고쳐야 돼요? 이 토지에 토지. 샵의 토지 330만원 변경을 해주셔야지 정답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잠깐 신경 안 쓰고 딴 거 생각하다가 넘어가 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매입 매수표는. 조금 집중이 좀 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날짜는 10월 31일자로 넘어갑니다. 10월 31일. 매입거래 매출전표. 영업부 직원이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 결제했습니다. 매입 매출을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유형은 매입했는 거죠. 자, 유형은 뭡니까? 매입의
카드 왔어요. 맞습니까? 맞나요? 자, 신용카드 증표 있으니까 매입 카드 왔습니다. 자, 무슨 카드예요? BC카드 나와있어. BC카드. BC카드. 공급 가액날은 얼마 입력하면 12만 8,700원. 공급 대가리 입력하면 되죠. 그죠? 공급 대가리 입력하면 공과액과 부가세액을 알아서 구분해 주더라. 이거 거래처 생각외로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 자, 거래처 누구 적어야 돼요? 응? 거래처는 세화예요. 세화. 내가 밥 먹으러 간 데는 세화란 얘기예요. 회식을 했는 데는. 회식한 데는 세화고요. 전자는 당연히 비우시면 되죠. 그죠? 카드 끄는 거니까. 붕괴는 뭐 한다고요? 카드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카드 하셔서 사업에 상금사온 거 아니잖아요. 여부서 직원들이 회식하면 뭘로 처리해요? 복리후생비가 있죠. 그러면 치고 난 뒤에 넘어가지 말고 확인해 보시라고. 카드가 세고 매입 카드가 세고 복리후생비 11만 7천 원 금액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11,700원 확인하시고 대회 뭐라고요? 미지급금에 BC카드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용도 확인하셨죠? 이거 보니까 오케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날짜 7번입니다. 부가가치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입니다. 동대문 세무서에 보통예금 서울은행 거래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일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서울은행 보통계좌에 입금됐습니다. 6월 30일 날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어 거래처 코드 입력하래요. 6월 30일 날 띄워보라고. 이거 띄우고 난 뒤에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분계를 왜 틀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쯤 되면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뒤에 가도 기출문제 풀더라도 이 문제를 못 풀어서 선생님 이 문제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가세 신고서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 맞습니까? 매입세액이 뭐라고요? 부가세 대급금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비액 10,000원만큼은 전자신고세액 공제했는 게 10,000원. 요거 나머지 금액은 뭐합니까? 차감 지급액 나오는 거죠. 그죠? 그 금액이 요거는 차감 지급 많이 했을 때 있겠네. 그죠? 미수고 요거 환급받을 세액이에요. 환급받을 세액. 환급받을 세액이 환급액이 141만 9천 원이 있는데 이 금액 한번 보세요. 통장에 맡기신 금액 141만 9천 원이 입금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날짜가 며칠 날? 8월 24일. 자,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나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납부는 언제 하겠습니까?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되잖아요. 얘들 환급해 줄 때는 8월달 해주네? 나쁜 놈들. 자, 차별에 보통 예금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면 내가 나라에 줘야 될 거는 빨리빨리 줘야 되고 받을 때는 늦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금액이 작은 금액일 때는 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금액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별거 아닌 내가 지금 10억대, 100억대 자금을 굴리고 있는데 단돈 1억, 단돈 1,000만 원 갖고 부도난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얼마큼 잘 굴리느냐.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회사 업무 보시면서 어떤 자금 관리하시는 분만 있습니다. 회사 가시면 자금 관리하시면 좀 큰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금 관리만 따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딴 거 안 해요. 회사에 거의 노는 것 같아. 근데 뭐 한다고요? 큰 굵직굵직한 자금 관리 같은 거 하면서 회사 내에 회계 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만 관리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직원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노는 사람 같아. 근데 그 사람 뭐 한다고요? 돈 관리 있으면 알아서 다 구해와요. 그 사람들은. 그런 직책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페이 세요. 보통 보면. 만나는 사람은 거의 은행 지점장급 사람들하고 맨날 차 마시고 맨날 놀러 다니는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회사 가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 차별에 누구라고요? 서울은행의 보통인 계좌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금액만 보더라도 느낌 알 수 있겠죠. 141만 9천 원 되겠어요. 대별에 뭐 받은 겁니까? 미수금.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동대문 세무서에 받았습니다. 141만 9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되시겠죠? 넘어갑니다. 단순하게 분기만 톡톡톡 입력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수동결산 12월 31일자 12월 24일 왜 나올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왜 생각나지? 자, 12월 31일 기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주권 내용은 다 같습니다. ABC 주고요, 100주고요. 자, 2021년 주당 가격은 45,200원입니다. 45,200원 곱하기 100주 얼마입니까? 452만 원 맞나요?
452만 원인데 원래 평가 전에 장부금액 얼마라고요? 370만 원이었어요. 370만 원짜리를 452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럼 차별의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82만 원 올라갔습니까? 82만 원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럼 대별에 이거 뭐 한다? 단기 매매 증권 뭐 한다? 평가 이익이 생겼죠.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이 평가 이익을 산정해 주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언제든지 팔 수 있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건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은 원래 실제로 돈을 손에 쥐지 않더라도 받은 거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 입각에서 평가 이익을 산정해 주는 겁니다. 자, 대별의 단기 매매 평가 이익 82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취득 시 자산으로 계상한 소모품 중에서 기말현재 미사용 소모품은 40만 원이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소모품이란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소모품의 자산이 얼마 있는지 원래 아셔야 돼요. 자, 합계자료 example 가볼게요. 합계자료 example 가셔서 엔터 치시면 12월 31일 소모품이 140만 원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 무슨 말 하면 현재 소모품이라는 금액은 얼마 있다고요? 140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적어야 되나? 140만 원 소모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 자체에서 보세요. 문제 자체에서 기말현재 미사용 소모품이 얼마라고요? 40만 원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 자체에서 뭐냐 하면 소모품이 140만 원인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얼마 남아있다고요? 40만 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모품이 40만 원만 남아있어야 되죠. 지금 얼마 됐다고? 140만 원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외치라 한다? 대별의 소모품을 빼야겠죠. 대별의 소모품에서 빼줘라. 얼마만큼 빼야 될까요? 100만 원만큼 빼주라는 얘기죠. 빼주면 차별에 그만큼 뭐가 발생한다고요?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소모품비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결국은 분개하고 난 뒤에 보면요. 소모품 얼마 남아요? 40만 남겠죠. 그러면 미사용분이라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는 뭘로 남다고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얼마 남다고요? 40만 원만큼 남는 게 정상이고요. 맞습니까? 다음에 사용분이라는 얘기는 써버린 거죠. 써버린 걸 뭘로 처리합니까?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이 소모품비라는 비용 얼마가 생긴다고요? 100만 원만큼 소모품비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항상 이해를 이렇게 접근해서 덤비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신다서 가지 마시고. 어떻게 분개하든지 간에 우리가 남아있는 소모품은 40만 원 남고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100만 원 남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다음 거. 자, 자동결산입니다. 결산 자동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직원들의 퇴직금 추가액은 2,300만 원이다. 수동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 완료하시오. 저는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기 전에 뭐 확인해 봐야 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되죠. 합계 잔액산표 가셔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뭘 보셔야 된다? 잔액을 보셔야 됩니다. 대변 잔액이 1,3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전 임직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2,300만 원 얘기예요. 얼마를 더 만들어줘야 돼요? 1,000만 원을 더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분개할 때 차별 퇴직급여 1,000만 원, 대별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한다고요?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하셔서 퇴직급여제 기말상품 자리가 없죠, 그죠? 이 문제 없습니다. 기말상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퇴직급여를 찾아라. 퇴직급여를 찾아. 지나갔죠? 예? 퇴직급여 항상 위에 입력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1,0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고 뭐 하자고요? 전표 추가. 확인하시고 난 뒤에 추가하고 난 뒤에 일반표 12월 31일자 확인해 봅니다. 확인하면 차별 퇴직급여, 대별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오죠? 1분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도 나온다고요? 상품 매출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산 분기는 혹시나 없더라도 상품 매출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 분기를 되실 수 있으면 눌러주시라는 얘기예요. 아마 시험장 갔을 때는 이거 안 누르더라도 만약에 결산 자동 결산 분기가 없으면 감점은 안 돼 싶어요.
감점 안 될 것 같은데 대충 눌러주세요. 하시는 게 정상이니까 정상적으로 갑시다.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회계 정보 분석. 첫 번째 손익계산서였습니다. 손익계산서. 정기분과 아닙니다. 자, 결산에 있는 손익계산서. 6월 30일 현재 기말 상무적이 1억 1,500만 원의 경우에 상반기 매출가 계산 얼마 물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월만 현재 06. 6월 현재 기말 상품 제거를 딴 걸로 바꾸란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놨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안 꺼냈네요. 자, 계산기 들어가서 자, 단기 상품 매입, 기술 상품 재고에 플러스 매입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에 하면 매출가 맞습니까? 매출가 바꿔주면 되죠. 자, 기술 상품 재고에 얼마? 4,660만 원.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에 단기 수매입 1억 3,100만 원. 맞죠? 이금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 얼마 본다고요? 115,000,000으로 본다면 매출원가 얼마 나온다고요? 6,260만 원이 나오겠죠. 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나올게요. 자, 다음에 부가가치 신고서를 알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일기 예정. 일기 예정이라고 지금은 친절하게 1월부터 3월까지 해놨는데 이 날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예정이 언제인지 나서야 돼요. 자, 그런데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자, 일기 예정 1월에서 3월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얼마 물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요거는 금액이고 세액은 예예요. 지금 1번을 체크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는 뭘 물었다? 세액을 물었어요. 세액은 12만 5천 원.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를 띄웠으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내용 한번 보세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 보이십니까? 왼쪽에 매입세액 보이십니까? 큰 틀은 이겁니다.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과세 표준이 뭘 얘기하냐면 공급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가액에 보시면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 거, 매입자가 발행했는 세금 계산서 가면 과세 중에서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여기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게 아닌 거는 기타란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영세란 것도 있죠. 우리 이론적으로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봤는데 영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 거하고 기타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 뭐냐 하면 위에 있는 세금 계산 발급부는 간접 수출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직수출. 내가 다이렉트로 외국에 수출하는 걸 여기에 적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예정신고에서 누락했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예정신고 기간이죠. 1월부터 3월까지. 근데 예정신고에 누락했는 걸 언제 할 수 있다? 확정신고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누락했는 거는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있는데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뭐냐 하면 외상매출금이라 받으런 같은 게 회수불능됐어요. 그럼 돈 떼먹히겠죠. 돈 떼먹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팔았을 때 뭐가 발생합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발생하죠. 돈 받은 것도 떼먹었는데 부가세까지 내라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때는 여기서 빼줘요.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줘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매입세액 보시면 세금계산서 지분에 일반 매입했는 거 뒤에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자산 매입은 따로 나옵니다.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 뜨는데 우리가 AT에서는 나오는 내용 자체가 거의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내용을 많이 볼 게 없는데 나중에 전산학이나 세무 쪽으로 넘어가시면 얘하고 정말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여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불공제, 매입 불공 같은 경우에는 얘 불공제 공제 못 받잖아요. 근데 불공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죠. 두 번째가 사유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은 위에서 일반 매입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가세에서 이만큼 공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공제받을 거는 원래는 111만 5천인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12만 5천 빼고 나면 99만 원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이거에 의해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세액은 차감세는 이만큼이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신고서를 열 때마다 그냥 답만 구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얘를 자꾸 보시면서 내가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매출했을 때 11번 매출 과세를 분기하면 1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그럼 뭐 하면 지금 카드 과세 있죠. 17번으로 가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원래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기 정상입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어요.